네, 34번은 이미 다른 반에서는 한번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 배버 법칙에 대한 그 개념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웹벌이 아니라 발음은 배버입니다. 이게 아마 독일어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배버 법칙이 다루는 건 여기서 컨선은 걱정하다가 아니라 다루다라는 의미고 concerns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이렇게 바뀌겠죠. 차이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차이면은 두 그 비교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between을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개의 자극들에 대한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 법칙은 보여주고 있다. suggest. 그래서 지금 concern하고 suggest가 사실 유사한 의미인데요. 그 위에 거 concern 아까 다루다였고 밑에 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본연의 뜻인 걱정하다와 제안하다가 아니니까 그거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might not be able to detect. 자,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감지를 할 수도 없다. 감지를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어가 있는 게 좀 어색하긴 하죠. 근데 1mm 정도의 차이. 네. 그러니까 2mm와 3mm는 잘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 2mm 정도의 차이를 감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얘기한다. 뭐 할 때? We are looking at lines. 우리가 선들을 볼 때, looking at 하면 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선들을 볼 때 466mm의 선과 467mm의 선을 볼 때 길이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2mm, 3mm 그게 아니라 이제 긴데 466, 긴데 467, 긴 건 아니죠, 그죠? 이게 446cm가 돼야 되나? 하지만 우리가 may be able to detect, 이번엔 또 반대죠. 감지할 수도 있을 거야. A 1mm difference is between we are comparing a line 2mm long with one 3mm long 이렇게 돼 있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mm 정도의 차이를 뭐 할 때 감지할 수 있냐면 2mm짜리 길이의 선과 함께 하나의 3mm짜리 길이 선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align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align 2mm 하고 이 뒤에 나오는 위 다음에 1 이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line을 1 대명사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그 반대로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2mm짜리 선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align 2mm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해야 될 것 같고 길이나 무게, 높이 단위는 이렇게 뒤에 형용사를 붙이죠. long이라고. 다음에 또 중간에 수거가 하나 들어갔죠. 여러분 잘 아는 comparing A with B 라는 수거가 들어갔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할 때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장난을 가끔 치는데요. 이 comparing이 가끔 PP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뭔 얘기냐면 요 중간에 comparing 뒤가 목적어잖아요. 이 부분. 얘가 주어로 갈 때, 그러니까 we라는 단어 대신에 2mm짜리 길이의 선과 선이 비교될 때 얘와 함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compared A to B 정도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필기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compared ed를 쓰고요. 그 다음에 to B를 바로 붙이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이게 목적어로 주어로 되면 어떻게 써야 되지? A line 2mm long is compared to one 3mm long 이렇게 바뀝니다. 네, 찝찝하죠? 쓸게요. long is compared to 전치사도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행위자가 we니까 by us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할 텐데 뭐 그거는 뭐 다 아실 거니까.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죠. 네, 인간들이 비교하는 거니까 뭐 원숭이가 나올 리는 없죠, 갑자기.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이제 높아심에 여기서 이 부분에다가
요거 진행 시제잖아 사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빙 하나만 넣어주세요. 빙 이렇게 괄호로 붙고 원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빙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is being compared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부어적 표현 compared to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잘 이해됐죠? 또 다른 예시는 이 원리의 이 규칙의 원리의 또 다른 예시는 바로 대디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캔들, 이번엔 양초가 나오는데요. 누가 보면 애기랑 같이 창간 수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캔들을 감지할 수 있을 텐데요. 뭐를 할 때? 그게 밝혀졌을 때, 이게 수동태인 거 아시죠? is랑 lit, light라는 단어의 pp입니다. lit. 그 양초가 밝혀졌을 때, 즉 켜졌을 때죠. in one otherwise dark room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otherwise가 재밌는 단어죠.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갑니까? 그죠? 어두운 방 속에서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두웠을 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지 않았으면 어두웠을 방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otherwise를 이렇게 약간의 삽입으로 넣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즉 촛불을 켜지 않았으면 이런 의미죠. 근데 그 촛불 한 개가 방 안에서 켜졌는데 사실 그 방 속은 in which 이러면 방 속을 말하는 거죠. 그 방 속에는 무려 100개의 캔들이 벌써 불타오르고 있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불타오르고 있었을 때 우리는 아마도 감지 못하지. 아까 466mm와 467mm처럼 똑같죠? 100개랑 101개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이 캔들로부터는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버 법칙. 그러므로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단순히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차이 그걸 우리가 J and D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J and D는 다양합니다.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 자, 이게 어떤 이 전체의 글의 개념을 잡아주는데요.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therefore 이 문장 중요하겠죠. 신호의 strength 하면은 세기란 뜻이에요. 이거 끝에다 en 붙이면은 강화시키다라는 동사로 바뀌는 거 아시죠? 이건 명사고 en 붙이면 강화시키다. 그건 참고로 아시고 시그널의 강도의 어떤 기능으로서는 시그널의 강도의 기능 여기서 함수라고 하는데요. 네, 펑션이란 단어가 여러분 함수 배웠잖아요. 1차, 2차 함수 그죠? 거기서 펑션 넣으면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fx 많이 봤죠, 그죠? 네, 이게 이제 펑션이란 뜻이고 이게 변수란 뜻이니까 갑자기 수업. 네. 자 다시 그래서 시그널의 강도의 함수로서 다양할 수 있다. JND 예를 들어서 JND가 훨씬 더 클 거다. For very loud noises. Then 아주 큰 소음에는 훨씬 더 클 거다. 아주 큰 소음에 대해 더 클 것이다. 뭐보다는 for much more quiet sound. 훨씬 더 라는 뜻이죠. 훨씬 더 조용한 소리를 위한 것보다는 훨씬 더 조용한 소리를 위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소리가 JND가 훨씬 클 거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소리가 매우 약할 때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다 대대하를 마치 또 다른 소리가 그죠?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비록 자, barely 단어 빨간색 부정어죠. 아니면 부정어 직전으로 간신히 더 클지라도 자 해석이 되고 계시나요? 간신히 더 클지라도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조용한 음악이 흐를 때 방금 아까처럼 꼬마아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겠죠, 그죠? 구별이 잘 되죠. 자 다음 소리가 그러면 매우 클 때는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말하기 위해서 데디아를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리, 다시 들어온 소리, 그죠? 새로운 소리는 훨씬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네. 원래 큰데 거기서 소음으로 느껴지려면 더 커야지 소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결론. 그러므로 이 베버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랑 똑같아요. 훨씬 더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거다. 두 개의 샘플, 표본들, 두 개의 샘플들이 사이에서 뭐 할 때 그 샘플들이 더 크거나 혹은 더 강한 수준의 자극일 때, 그죠? 그 표본의 자극 수준이 더 크거나 더 강할 때 구별하기가 어렵다. 됐죠? 네. 그래서 아까 이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어디 보자. 그러니까 이 크다라는 의미가 그죠? 소리로 따지면은 소리가 크면 이거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알아낼 수 있으려면 더 커야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낼 수 있는 차이. 소리가 작으면 요거에 대해서 또 다른 소리를 알아내려면 요만큼만 커도 되잖아요. 요게 이제 JND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JND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기가 약해도 되고, 즉 JND가 약해도 되고, 이건 JND가 무지 커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34번을 이제 마치면서 단어들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어가 전혀 안 어려운데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긴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작다 크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만 바꿔놔도 반대로 골 때려집니다. 진짜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가 매우 클 때라는 표현이 소리가 아주 작을 때, 그리고서는 이제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뭐 크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은 이 작다와 크다의 개념이 이거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유념하면서 명확하게 해석해야만 분명하게 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